여러분, 오늘 아침에 물 드셨습니까? 어떻게 드셨습니까? 그냥 물만 드셨습니까? 아니면 뭔가를 타서 드셨습니까?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 이정민 교수팀이 60세 이상 1,847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특정 음료를 마신 그룹과 그냥 물만 마신 그룹의 뇌졸중 발생률을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특정 음료를 마신 그룹의 뇌졸중 발생률이 42% 낮았습니다. 혈관 나이도 평균 4.2세 젊어졌습니다. 같은 10년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특정 음료가 뭔지 아십니까? 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도 아닙니다. 바로 꿀물입니다. 마트에서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꿀 하나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심장학회 2023년 발표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3명이 이미 혈관 경화 초기 단계에 들어서 있습니다. 정확히 68.4%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자신의 혈관이 딱딱해지고 있다는 걸 아는 분은 고작 11%뿐입니다. 나머지 89%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왜냐고요? 혈관은 침묵의 장기라서 70%가 막힐 때까지 아무 증상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 있으시죠?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그러셨을까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수년간 조용히 진행되어 온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병원에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아침 식탁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4세 서울의대 심혈관내과를 졸업하고 47년간 심장과 혈관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해온 김재원입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30년, 이후 개원에서 17년간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이 나이에도 혈관 나이가 5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알려드릴 꿀 섭취법입니다. 저도 47년간 직접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께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꿀이 혈관에 미치는 기적적인 효과 5가지입니다. 왜 꿀이 혈관을 살리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60세 이후 우리 혈관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변화입니다. 이걸 모르면 꿀을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셋째,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와 황금 비율입니다. 이 시간, 이 비율을 지켜야 효과가 10배 달라집니다. 넷째, 절대 피해야 할 섭취 실수 3가지입니다. 이 실수를 하면 꿀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다섯째, 꿀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혈관 나이가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편이세요? 계단 오르면 예전보다 숨이 차십니까? 아니면 괜찮으세요? 가끔 다리가 저리고 무거워서 걷다가 멈춰야 합니까? 아니면 문제없이 걸으세요? 밤에 잠들기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깨십니까? 아니면 푹 주무시는 편이세요? 이 4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지금 혈관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혈관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본 환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주에 사시는 72세 이영숙 할머니입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은퇴 후 손주들을 돌보고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꿈꾸는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하게 몸이 무거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밤에는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새벽 2시, 3시에 자주 깨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겪는 증상입니다. 이 할머니가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를 해봤습니다. 혈압이 148에 92였습니다. 경계 고혈압 상태였습니다. 혈관 경직도 검사를 해보니 실제 나이 72세인데 혈관 나이가 84세로 나왔습니다. 12년이나 늙어 있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해보니 혈관 내벽에 플라크가 30%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뇌졸중이 오지는 않았지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산책도 매일 했어요. 그런데 왜 혈관이 이렇게 나빠졌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좋은 습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이 원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할머니께 약 대신 부엌에서 할 수 있는 처방을 하나 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꿀 1스푼을 타서 드시라고요. 정확한 비율과 방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왜 꿀이 혈관에 그토록 좋은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혈관이 딱딱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새 수도관일 때는 물이 쏴 잘 나오죠? 하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수도관 안에 물때가 끼고 녹이 슬어서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의 혈관은 새 수도관처럼 넓고 탄력 있으며 깨끗합니다. 혈액이 쏴 나옵니다. 탄력 있으며 깨끗합니다. 혈액이 쏴 잘 흐릅니다. 하지만 40세 이후부터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같은 찌꺼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플라크라는 것입니다. 플라크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집니다. 좁아진 혈관으로 같은 양의 피를 보내려면 심장이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게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혈관벽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탄력을 잃습니다. 이게 동맥경화입니다. 서울대병원 심혈관센터 연구에 따르면 혈관의 탄력성은 4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60세가 되면 이미 20%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70세가 되면 30% 이상이 줄어듭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어 보여도 속에서는 혈관안이 조용히 굳어가고 있는 겁니다. 혈관이 10% 좁아지면 큰 문제 없습니다. 30% 좁아지면 손발이 차갑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 계십니다. 50% 좁아지면 고혈압, 어지러움, 기억력 감퇴가 시작됩니다. 70% 이상 좁아지면 뇌졸중, 심장마비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무서운 것은 50%까지 좁아져도 우리 대부분 증상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꿀이 등장합니다. 꿀어 단순한 단 음식이 아닙니다. 작은 꿀 1스푼에는 180가지가 넘는 활성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혈구 건강에 핵심적인 성분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을 청소해주는 청소부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꿀 100g에 플라보노이드가 약 10mg, 폴리페놀이 약 100mg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혈관벽의 미세한 염증을 줄여줍니다.
염증이 생기면 혈관 내벽이 거칠어지고 부어올라 플라크가 더 잘 달라붙습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이 염증을 가라앉히서 혈관벽을 매끄럽게 만들어줍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을 솔로 깨끗이 닦아줘주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글루코스 산화 효소입니다. 이것은 꿀에만 있는 특별한 효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이 효소가 몸에 들어가면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하는데 이것이 혈관 내 세균을 억제하고 혈액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세포에는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나쁜 것만 골라서 처리합니다. 셋째, 천연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국립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꿀 100g에 마그네슘이 약 2mg, 칼륨이 약 52mg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 상승을 억제합니다. 이 두 미네랄이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심박수를 안정시킵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영양과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84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아침 공복에 천연꿀 15g을 섭취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같은 양의 설탕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8주 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꿀을 섭취한 그룹의 혈류량이 평균 15.2% 증가했습니다. 혈관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12.8% 감소했습니다. 혈관벽 탄력성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혈관의 생물학적 나이가 평균 3.8세 감소했습니다. 설탕 그룹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혈당이 올라갔습니다. 같은 단맛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탕은 순수한 자당입니다. 몸에 들어가면 바로 혈당을 올립니다. 하지만 꿀은 포도당과 과당이 자연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180가지 활성 화합물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자, 지금까지 꿀이 왜 혈관에 좋은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꿀이 우리 몸에 가져오는 5가지 놀라운 효과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 혈관의 탄력성 회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꿀 속의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탄력성을 회복시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서 8주 만에 혈관 나이가 평균 3.8세 젊어졌습니다. 젊어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릅니다. 심장이 덜 힘들게 일해도 됩니다.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손발끝까지 피가 잘 돕니다. 제 환자 중 대구에 사시는 67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10년 넘게 손발이 차가워서 겨울에는 장갑 없이는 외출을 못 하셨습니다. 꿀물을 3주 드신 후 처음으로 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아내분이 손을 잡더니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여보, 손이 따뜻해. 몇 년 만이야?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효과, 혈압 안정과 신경 긴장 완화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천연 마그네슘과 칼륨이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심박수를 안정시킵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마그네슘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 상승을 억제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녁에 그냥 쉬고 있는데도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몸에 열이 오르는 것. 자려고 누웠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느낌.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겪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혈압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마시면 마치 잔잔한 음악처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부드럽게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구의 67세 남성분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고혈압 약을 먹었고 밤만 되면 잠들기 어렵고 얼굴에 열이 올랐어요. 저녁에 꿀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더 편안하게 잡니다. 아내가 제 안색도 예전처럼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신경계가 휴식을 취하면 혈관도 스스로 조절됩니다. 세 번째 효과, 면역력 강화와 자연 방어막 형성입니다. 꿀에드 글루코스 산화효소가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는 몸에 들어가면 소량의 과산화수소를 생성하여 세균을 억제합니다. 또한 꿀은 우리 몸의 백혈구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백혈구는 염증계에서 싸우는 주력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면역학 연구에 따르면 천연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감기 발생률이 34% 낮았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은퇴한 교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1년 내내 비염으로 고생했어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꿀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예전처럼 계속 콧물 흘리지 않게 됐어요. 우리 또래 친구들한테도 다 알려줬어요. 면역력이 강해지면 잔병 치레가 줄어듭니다.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효과, 에너지 증진입니다. 꿀어 에너지 증진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점심 후에 졸음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집중이 안 되시나요? 우리 세대분들이 정말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입니다. 이것은 몸이 에너지를 제때 흡수하지 못하거나 식후 혈당 급등락 때문입니다. 꿀은 천연 포도당과 과당의 균형 잡힌 비율 덕분에 급격한 혈당 상승 없이 몸이 빠르게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정제된 백설탕과 달리 꿀은 천천히 하지만 고르게 더 오래 흡수됩니다. 마치 장작불처럼 오래 타는 것입니다. 백설탕은 불꽃놀이처럼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지지만 꿀은 다릅니다. 부산의 은퇴한 버스기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심만 먹고 나면 피곤해서 쓰러져야 했어요. 이제는 꿀물만 마시면 저녁까지 정신이 맑아요. 우리 집사람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에너지가 있으면 손주들과 놀아줄 힘이 생깁니다. 운동할 의욕도 생깁니다. 다섯 번째 효과, 수면 개선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깊은 밤잠은 우리 노년기에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새벽 2시, 3시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해 뒤척입니다. 화장실 다녀오면 눈이 말똥말똥해집니다. 우리 세대가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입니다. 꿀은 세로토닌 생성을 자극합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더 깊고 끊김없이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국립수면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 꿀 섭취가 수면의 질을 28%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꿀은 수면제처럼 의존성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피곤하게 깨어나게 하지도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남성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꿀물을 마셨어요. 처음에는 딸의 말을 따른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더 이상 한밤중에 깨지 않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가볍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아들한테도 알려줬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혈관은 여러분이 깊이 잠들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회복됩니다. 자, 지금까지 꿀의 5가지 효과를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혈관 탄력성 회복. 둘째, 혈압 안정. 셋째, 면역력 강화. 넷째, 에너지 증진. 다섯째, 수면 개선.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꿀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먹으면 효과가 절반도 안 납니다.
심지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와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효과가 10배 달라집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이때는 몸이 긴 잠을 자고 난 후라 미가 비어 있고 혈액순환이 느리며 혈압이 아직 변동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꿀물을 마시면 혈관과 소화기에 부드러운 시동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황금 비율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200ml에 꿀 15g입니다. 물 200ml는 종이컵 하나 정도입니다. 꿀 15g은 밥숟가락으로 1스푼입니다. 절대로 가득 떠서는 안 됩니다. 숟가락의 3분의 2 정도만 뜨세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 온도는 반드시 40도 이하여야 합니다. 손을 넣었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입니다. 왜 40도 이하여야 할까요?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꿀술 속의 귀중한 효소를 파괴합니다. 특히 항균작용을 하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글루코스 산화효소가 열에 매우 약합니다. 60도 이상에서는 거의 전멸합니다. 팔팔 끓는 물에 꿀을 타면 그냥 설탕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40도 이하 따뜻호와 따뜻한 물 200ml에 꿀 15g을 넣고 나무 숟가락으로 잘 저어서 천천히 한 모금씩 드십시오. 씹듯이 천천히 마시세요. 벌컥벌컥 들이키면 위에 자극이 됩니다. 며칠 후에는 이른 아침에 손이 더 따뜻해지고 머리가 더 빨리 맑아지며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 점심 식사 후 약 1시간 뒤입니다. 이때는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나른하고 졸음을 느끼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식곤증이라고 하죠.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드는 커피 대신 꿀차를 마셔보세요. 황금 비율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200ml에 꿀 10g입니다. 꿀 10g은 밥숟가락 3분의 2 정도입니다. 아침보다 조금 적게 넣습니다. 여기에 신선한 레몬즙 티스푼 하나를 추가하시면 더 좋습니다. 레몬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계피가루를 약간 뿌려도 좋습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꿀, 레몬, 계피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오후 내내 정신을 맑게 유지시켜줍니다. 우리 세대가 오후를 활기차게 보내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 잠자리에 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잠들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권하는 비결입니다. 황금 비율 알려드리겠습니다. 물 150ml에 꿀 10g입니다. 물 150ml는 종이컵 4분의 3 정도입니다. 꿀 10g은 밥숟가락 3분의 2입니다. 아침이나 점심보다 물을 조금 줄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꿀은 조금, 물도 조금. 이렇게 마시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분비를 자극해서 깊고 쉽게 그리고 끊김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수면제 없이도 푹 잘 수 있습니다. 제 친구 중 64세인 한 분은 예전에 새벽 2시 3시에 자주 깨곤 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 1시간 전에 꿀물을 마시기 시작한 후부터는 아침까지 깨지 않고 주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꿀을 섭취할 시간을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 혈관이 밤에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 아침 공복, 물 200ml에 꿀 15g. 두 번째 황금 시간, 점심 후 1시간, 물 200ml에 꿀 10g. 세 번째 황금 시간, 잠자리 1시간 전, 물 150ml에 꿀 10g.
물 온도는 반드시 40도 이하. 나무숟가락으로 저어서 천천히 씹듯이 마시기.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릅니다. 같은 꿀이라도 고혈압이 있는 분, 당뇨 전 단계인 분, 손발이 찬 분, 몸에 열이 많은 분, 위가 약한 분, 각각 조금씩 다르게 드셔야 합니다. 체질별 맞춤 섭취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고혈압이 있으시다면 아침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공복에 마시면 혈압벽 변동이 클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따뜻한 물에 묽게 타서 신선한 레몬 몇 방울을 추가하여 드십시오. 레몬은 혈관 이완에 도움을 줍니다. 만약 당뇨 전단대이거나 혈당이 불안정하신 분이라면 꿀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0g 미만으로 제한하시고 반드시 식사 후에 섭취하십시오. 공복에는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꿀을 채소나 현미밥이 많은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당 흡수가 느려져 급격한 혈당 상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발이 자주 차갑고 몸이 약하며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꿀을 대로 따뜻한 생강물에 타서 드십시오.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꿀은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생강 한 톨을 얇게 썰어서 물 200ml에 5분간 끓인 후 40도 이하로 식혀서 꿀을 넣으세요. 만약 몸에 열이 많고 얼굴이 쉽게 붉어지며 열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면 꿀을 미지근한 물이나 약간 시원한 물에 타서 점심이나 시원한 오후에 드십시오. 매실청을 조금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몸에 열을 내리고 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위가 약하거나 복통이 잦다면 진한 꿀을 절대로 마시지 마세요. 따뜻한 물에 아주 묽게 타서 식사 후 약 30분 뒤에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십시오. 꿀이 더 쉽게 흡수되고 위 점막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할머니께 매일 아침 물 200ml에 꿀 15g, 잠자리 1시간 전에 물 150ml에 꿀 10g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물 온도는 40도 이하, 나무숟가락으로 저어서 천천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걸로 정말 달라질까요? 막내딸이지 시골에서 직접 딴 야생꿀을 보내줬기에 그냥 해보자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아침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2주 후에는 다리가 덜 무거워지고 손이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밤부터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셨는데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2달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를 해봤습니다. 혈압이 148에서 132로 떨어졌습니다. 혈관 나이가 84세에서 76세로 젊어졌습니다. 8년이 젊어진 겁니다. 경동맥 플라크도 30%에서 25%로 줄어 있었습니다. 이웃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요즘 더 젊어지셨네요. 피부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더 힘이 있어요. 우리 모임에서 제일 건강해 보이세요. 이 할머니가 그냥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제 몸이 이 단맛을 좋아하나 봐요. 우리 딸한테 고맙죠? 그 단맛은 입맛을 돋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지쳐있던 혈관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에너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꿀을 먹어도 아무런 변화를 못 느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소해 보이지만 꿀의 효능 대부분을 잃게 만드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만 피해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실수, 꿀을 끓는 물에 타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은 꿀 속의 귀중한 효소 거의 전부를 파괴합니다. 특히 항균, 혈관 청소,
면역 증강 능력이 있는 글루코스 산화 요소가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60도에서 효소 활성이 50% 감소하고 80도에서는 거의 전멸합니다. 저도 예전에 팔팔 끓는 물에 꿀을 타드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깨끗해서 효능이 강해진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의 모든 효능을 잃고 칼로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냥 설탕물을 드신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40도 이하의 따뜻한 물이 이상적입니다. 손을 대봤을 때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진다면 딱 좋습니다. 두 번째 실수, 공복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진한 꿀을 2에서 3스푼씩 바로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은 위장 통증을 유발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꿀이 아무리 좋아도 여전히 당분입니다. 빈 위 점막에 직접 닿으면 위산을 증가시켜 속쓰림, 복통, 하루 종일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가 약한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따뜻한 물에 묽게 희석한 작은 한 스푼 15g을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꿀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루 30g을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 실수,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 꿀 구매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마트나 온라인에서 꿀을 구매할 때 색이 예쁘고 가격이 저렴하면 바로 구매합니다. 저렴해서 좋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는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꿀 제품들이 설탕, 향료 또는 옥수수 시럽으로 희석되어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시중 꿀 제품의 약 23%가 가짜이거나 혼합 꿀이었습니다. 가짜 꿀은 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섭취 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 꿀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방울을 종이 위에 떨어뜨려 보세요. 순수한 꿀은 물처럼 퍼지지 않고 방울 모양을 유지합니다. 물에 넣어 보세요. 순수한 꿀은 바닥에 가라앉고 쉽게 녹지 않습니다. 가짜 꿀은 바로 녹아서 퍼집니다. 라벨을 꼼꼼히 읽어보세요. 포도당, 시럽이라는 단어가 있거나 성분 목록이 너무 길다면 순수한 꿀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양봉 농가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국산 토종꿀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조금 비싸더라도 진짜 꿀을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끓는 물에 타지 마세요. 40도 이하 따뜻한 물에 타세요. 둘째, 공복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15g 이하 천천히 드세요. 셋째, 가짜 꿀 사지 마세요. 진짜 꿀 확인하고 드세요. 이 세 가지 실수만 피하시면 꿀의 효과를 100%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꿀이 아무리 좋아도 모든 분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시거나 피하셔야 합니다. 첫째, 1세 미만의 영아입니다. 손주가 감기에 걸리면 따뜻한 꿀물을 주고 싶으시죠? 하지만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절대로 꿀을 주면 안 됩니다. 꿀은 순수하더라도 보툴리누스균 포자를 함유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소화계는 이를 처리할 만큼 강하지 않아 영아 보툴리눈증이라는 극히 위험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도 1세 미만 영아에게 꿀 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손주에게 꿀을 주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만 1세가 지난 후에 주십시오. 둘째, 제1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가벼운 혈당장애가 있는 사람과 달리 제1형 당뇨병 환자는 보통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며 매우 엄격한 혈당 조절이 필요합니다. 천연이라 할지라도 꿀을 추가로 섭취하는 것은 혈당 수치에 큰 변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완전히 피하거나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에만 드십시오. 셋째,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인 분입니다. 혈압 강화제,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 와파린 같은 약물로 치료 중이시라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런 약을 드시고 계시죠? 꿀이 이러한 약물의 효과나 몸의 흡수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이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은 부주의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넷째, 꽃가루나 벌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꿀을 마시면 건강해지지만 다른 사람은 발진, 호흡곤란, 어지러움을 느끼는데 이것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만약 꽃가루나 벌독에 알레르기가 있었거나 꿀을 마신 후 목이 가렵거나 메스꺼움을 느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다음에 다시 마시면 반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만이거나 간이 약한 분입니다. 꿀이 천연 당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당분입니다. 꿀 15g에는 약 45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간이 꿀에 함유된 과당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혈중 지방 증가, 지방간 또는 중성지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 30g 이하로 제한하시고 간 기능이 떨어진 분은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십시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꿀의 5가지 놀라운 효과입니다. 혈관 탄력성 회복, 혈압 안정, 면역력 강화, 에너지 증진, 수면 개선, 우리 몸 전체가 좋아집니다. 둘째,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와 황금 비율입니다. 아침 공복, 물 200ml에 꿀 15g, 점심 후 1시간, 물 200ml에 꿀 10g, 잠자리 1시간 전, 물 150ml에 꿀 10g, 물 온도는 40도 이하, 그 중에서도 잠자리 들기 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절대 피해야 할 3가지 실수입니다. 끓는 물에 타지 마세요. 공복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가짜 꿀 사지 마세요. 넷째, 꿀을 먹으면 안 되는 5가지 경우입니다. 1세 미만 영아, 제1형 당뇨병 환자, 특정 약물 복용자, 꽃가루나 벌 알레르기가 있는 분, 비만이거나 간이 약한 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우리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따뜻한 물 150ml에 꿀 10g을 타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손이 따뜻해지고 잠이 깊어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만 꾸준히 드셔보세요. 주변에서 젊어지셨다, 안색이 좋아지셨다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누구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혈관관 상태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다리 통증 없이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피로감 없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에 단 한 스푼의 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건강 못 챙겼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려면 우리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집에 있는 꿀 한 스푼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다면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 김재원은 74세입니다. 매일 아침 꿀물을 마십니다. 잠자리 전에도 꿀물을 마십니다. 이 나이에도 혈관 나이가 5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혈관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형제 자매에게, 매일 아침 대화를 나누는 이웃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 다짐이 여러분의 몸을 한 걸음 앞으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정보는 건강정보 목적입니다. 만약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거나 치료 과정에 있으시다면 어떤 식단이나 생활 습관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